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입법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공포안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회에서 10시에 본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후 3시로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하면서 의결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라며 긍정평가했습니다. 네, 국민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개혁안이지만 한 단계 나아간 것에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작년에 재보궐선거 전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 왜 속도 조절론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개혁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나 그 누구보다도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당선까지 된 저들인데도 불구하고 견제할 만한 입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이 두고두고 한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여튼 이번 입법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느낀 거지만 정작 개혁은 민주당 내부의 개혁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이 민주당의 모습 속에서도 민주당의 개혁은 더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죠. 특히 6.1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권을 쥐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공천 주기 위해 그렇게 비대위원장 자리를 고집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6.1 제주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제주을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와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7명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의 전략공천위가 공천을 검토한 사람은 다름 아닌 검사 출신이자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제주을에 출마를 했었고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부상일 변호사의 공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상일 변호사는 현재 국임당 소속으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임당은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그 방침을 정해놨는데 부상일은 18대, 19대, 20대, 21대 4번 출마해서 모두 낙마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한 인사는 국민의힘 소속인 부 변호사를 영입하면 제주을은 물론이고 제주지사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부 변호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을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인사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천이나 비대위 인사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누구의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출마한 곳에서 저런 자들을 뭐하러 공천을 합니까? 출마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흥행이라도 더 된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물론 출마를 한다 해도 될 일은 없겠지만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답답함이 생깁니다. 지난달에 전략공천위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배제를 해서 문매를 맞은 바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념 없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만 하고 선거에 이용만 하려는 대가리들을 쓰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좀 정신들 좀 바짝 차립시다. 이번 지방선거에 저들에게 밀리면 윤석열에게 날개 달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공천권 쥐고 딴 생각이랑 마시고 이재명 고문에게 출마할 것이나 적극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자동으로 흥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요. 하나같이 누구를 닮은 것인지 뻔뻔함은 기본이요, 후안 묻히는 옵션입니다. 조국 전 장관 기준대로라면 전부 감옥 가고도 남을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데 하나같이 자료 제출 부실과 뻔뻔한 해명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근, 지인,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낙마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죠. 그러나 한덕수, 원희룡, 정호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정도쯤은 되어야 윤석열 사단스럽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의 인사청문회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 핑계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의혹백화점 버리는 카드라고 공격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호영은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라면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냈습니다. 이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정호영의 답변 태도, 그리고 자료 제출 미흡 등 도저히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민주당 의원들은 급기야 이러한 청문회는 의미 없다라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과는 DNA가 다른 자들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정호영 그리고 한동훈은 낙마시키겠다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도 고쳐야 합니다. 깜이 안 되면 다 낙마를 시켜야죠. 윤석열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다는 그 프레임은 프레임일 뿐인 겁니다. 왜 낙마시킬 수밖에 없는지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깜이 안 되는 자들은 전부 낙마시켜야 합니다. 하물며 청문회마저도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라면 민주당도 똑같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야당은 야당답게 강하게 해야죠. 그리고 가장 기초가 주목되는 것이 바로 한동훈 인사청문회입니다. 4일날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한동훈 청문회는 증인 채택 불발 그리고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 증인 채택에 민주당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문정 검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동수 부장과 이문정 검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이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그리고 한명수 전 총리 모해증 사건에 대해 감찰을 주도했었지요. 국임당 측에서는 김경률 회계사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 대검 형사 1과장이었던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의 징계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재미있는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출격을 해서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동훈은 반드시 낙마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